맹구님, 네. 갑자기 네. 이번에 세종을 제외하고 네. 규제 지역이 전부 해제됐잖아요. 봤어요. 네, 지방이. 생각보다 많은 지역이 해제된 것 같은데 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부의 기조가, 정부의 입장이 약간 180도 달라진 거 아닌가 싶어요. 기존에는 어떤 입장이었냐면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은 더 하락해도 돼. 더 하락해야 돼.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아예 부동산 가격을 잠재우고 이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경제 위기로 인식하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기습적으로 발표했거든요. 네. 원래는 이런 거 발표할 때 뉴스로 사전에 한두 번 간보고 네. 그 다음에 언제 발표 회의할 겁니다 얘기하고 회의하고 나서 또 엠바고로 풀지 마세요 하면서 주고 네. 이미 다 돌고 네. 그리고 딱 우리가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갑자기 발표해서 뭐지 했는데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급하게 발표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그 이유가 한 가지가 아닐까. 그게 결국은 역대급 금리 인상을 네. 앞두고 그 전날 급하게 실행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왜냐하면 9월 22일 날 연준에서 금리 인상 발표했잖아요. 네. 그 전날에 바로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야, 이게 금리가 무조건 올라갈 거고 미국 금리가 그러면 지금 환율이 또 금리가 역전될 거고 뭐 환율 더 올라갈 것 같고 이게 경제 위기로 갈 수 있는데 부동산마저 위태위태하면 야, 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부수적으로도 규제 지역을 해제해 주더라도 별 영향이 없겠다. 뭐 그런 생각도 내부적으로는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맹구님, 근데 집값 하락률 1위가 세종이잖아요. 네. 근데 해제가 안 됐는데 네. 약간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짜증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광역시하고 다 풀어졌는데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대전하고 가까운 지역 다 풀어졌는데 세종시만 덩그러니 묶여 있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많이 답답하겠다. 그리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잘 납득이 잘 안 가겠다 싶기도 해요. 근데 이제 역으로 제가 그냥 정부의 입장에서 한번 네. 생각해 보면 세종시는 이제 행정 수도잖아요. 그리고 또 과거에 고위 공무원 분들이 또 청약 받았던 사례도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세종시를 먼저 풀어주는 게 좀 껄끄러웠지 않았을까. 그리고 만약에 세종시를 풀어줬는데 그러면 수도권 왜 안 풀어줘요? 경기도는 왜 안 풀어주는 거예요? 뭐 이런 이야기가 또 계속 나올까봐 네. 그랬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은 모든 지역이 다 조정지역 이상으로 규제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세종시를 먼저 풀기보다는 결국은 서울이랑 같이 좀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맹구님, 제일 중요한 질문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해제된 지역들은 네. 집값에 좀 영향이 있을까요? 그래, 이 질문 왜 안 할까 싶었다 그래. 네. 이 질문이 핵심이긴 하죠. 사실 그걸 뭐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는데, 제 개인 소견은 그래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조정지역 해제 여부랑 집값은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저는 조정지역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오를 것 같으니까 묶는 거고, 반대로 크게 안 오를 것 같으니까 풀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행이 아니라 후행이라서. 그리고 부동산 가격은 정책을 따라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원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데 지금 거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이 거래가 없는 게 팔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거든요. 매수세가. 근데 그게 매수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은 유형이 딱 세 가지밖에 없을 텐데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 근데 다주택자는 사실 취득세 때문에 살 수가 없고 이미 다 패스고 무주택자는 1주택자가 있는데 무주택자는 대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네. 내 집 마련할 때. 근데 지금 금리가 엄청 높잖아요. 네. 얼마나 무섭겠어요. 안 하겠죠.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팔고 넘어가는 사람이거든요. 이 팔려야 되잖아요. 네. 안 팔리잖아요. 네. 못 하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매수가 세가 전혀 없는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지금은 가장 큰 이슈가 그 연준의 금리 인상이거든요. 네. 지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 연준 파월의 입만 쳐다보고 있어요. 맞아요. 저 사람 지금 무슨 이야기 할까? 얼마나 금리를 또 빨리 올릴까? 네. 얼마까지 올릴까? 지금 그게 초미의 관심사거든요.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너무 논리적으로 앞으로 이런 지역은 흐름이 좋을 겁니다. 수급이, 공급이 부족합니다. 여기는 미래 가치가 있습니다.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이런 논리가 전혀 안 먹히는 특수한 상황이에요. 지금은 조정지역 해제 여부보다 오히려 금리 인상, 그 다음에 환율, 이 두 키워드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가능성이 높아 좀 보여요. 그럼 큰 영향은 없다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맹구님, 근데 이제 이렇게 다 풀어버리면 네. 그동안 이제 비주정 지역들이 네. 풍선 효과로 좀 올랐잖아요.
아무래도 악재는 악재겠네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그게 악재가 되려면 이런 거죠. 원래 보통 이제 맛있는 거부터 먹거든요. 네. 뷔페에 가도 맛있는 거 다 먹고 이것도 먹어볼까? 이런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막 광역시나 큰 도시를 투자하고 싶었는데 여기를 이제 조정을 묶어가지고 야 이걸 투자하기 힘드니까 그러면은 소도시로 가볼까? 비조정으로 가볼까? 이렇게 간 거라면은 네. 그 논리가 맞을 수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어차피 이걸 다 실골자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투자자들이 이렇게 뭔가 들어간 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투자자들은 지금은 어차피 이게 다주택자라서 비조정이라고 하더라도 질서 중과되기 때문에 어차피 얘도 건드리기 힘들고 쟤도 건드리기가 힘들어요. 결국은 뭐가 움직여줘야 되냐면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실골자들이 움직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은 사실은 충분히 대출도 일으킬 수 있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조정지역을 풀어줬다고 하더라도 그게 역으로 이 친구가 악재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봐요. 비조정 지역들이 풍선 효과로 오른 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네. 결국 모든 것들은 가격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다. 예를 들어 수도권만 놓고 봤을 때 서울이 많이 올랐거든요. 네. 3년 동안. 인천은 정말 못 올랐어요. 그리고 나서 또 조금 오르니까 조정지역으로 다 묶인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그때부터 미치듯이 인천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조정 여부랑 상관없이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인천이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수도권들 너무 비싸니까 또 광역시 올라가기 시작한 거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비조정 지역들이 최근 한 1년 넘게 좀 쭉 오른 것들은 얘를 잡아서가 아니라 얘는 많이 올랐는데 비조정 지역이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저렴하기 때문에 오른 거거든요. 지금 비조정 지역에서 만약에 이미 조금 많이 오른 지역들도 있겠죠. 네. 그런 지역들은 이제 더 가기가 힘든 거고요. 그게 아니라 여전히 비조정 지역인데 또 많이 못 올랐다. 네. 그런 지역은 올라갈 여지는 사실은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주춤하겠죠, 사실은. 명구님, 근데 이번 네. 정책을 제외하고 네. 그동안 부동산 정책을 보면 간제비 같다라는 의견이 정말 많더라고요. 앞으로 정책 기조는 좀 확실히 변화가 있을까요? 간제비가 뭐예요? 막 간 본다. 간만 본다. 네, 계속 좀 간 그런 건 본다. 많았죠. 네. 뭐 엄청 해줄 것처럼 해놓고는 뭐 이만큼 얘기하고 네. 뭐 2년 뒤, 3년 뒤에 무슨 뭐 개발 계획 하나 내주겠다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네. 저는 이제 앞에서 얘기했지만 조정지역 해제하는 걸 봤을 때 정부의 입장이 기존하고 완전히 좀 바뀌었다. 과거에는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했죠. 국토부 장관도 심지어 지금 집값은 훨씬 더 많이 떨어져야 됩니다. 네. 막 반토막 그런 나야 된다. 반토막 나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같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그렇게 되면 너무 큰 위기가 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보다는 조금 더 완만한 화양 안정화? 그거를 원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다면 앞으로 조금 더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혹여나 지금 이제 아직은 악재가 터지지 않은 게 미분양이 이렇게 많이 터지지가 않았거든요. 네. 그거 믿고 지금 정부가 계속 많이 안 풀어주고 있는 건데 과거 이명박 시절에는 그때는 미분양이 엄청 많이 터졌거든요. 네. 만약에 지금도 그게 재현이 되면 보통은 이제 그걸 시행했던 사람들 전부 다 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일으켜갖고 진행하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이 위태위태하거든요. 잘못하면. 그러면 나중에는 이게 돈을 못 갚게 되고 그럼 이게 금융업계가 이제 자금난이 생기고 그러면 또 이게 나중에 그 중간에 납품했던 여러 중간 조그만 업체들 있잖아요. 네. 그 업체들도 부도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도매는 좀 보다 쓰러지는 거죠. 그래서 뭔가 정부 차원에서 선제 대응을 조금씩 하려고 하지 않을까. 과거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싶어요. 확실히 변화가 있긴 하겠네요. 네,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물론 이게 단순히 그분들이 스스로 결정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네. 또 뭐 국회에 통과돼야 되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빨리 또 많이 해줄지는 사실은 모를 일이긴 한데 그래도 기조는 좀 많이 바뀌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피스!